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주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동차나 2차 전지 요즘 뭐 거의 시장에 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죠. 특히 얼마 전에 지난주죠, 그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반값 전기차랑 기대가 있었는데 네. 속시원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주가가 8%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주식 매입이나 이 재무적 목표보다 이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게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기대만큼 뭔가 혁신적인 건 없었더라, 네.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 내용만 보면은 일단 생산 비용을 50% 절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도 매번 추진하고 있는 공정 축소.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른바 생산 차종의 단일화죠. 그 생산 차종의 단일화는 한마디로 이제 옵션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공장 하나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옵션별로 차종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차종이 많아지면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이런 얘기했죠. 썬루프 없애겠다. 막상 적용했더니 사용하는 사람 많지 않고 썬루프를 적용하려면 지붕 루프 패널을 썬루프 자리가 들어가는 것과 예. 안 들어가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없애고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공정 축소에서 눈여겨본 거는 이제 셀 모듈 팩으로 이어지는 이제 배터리의 이 생태계를 최대한 공정을 단순화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때 동시에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흔히 말하는 저가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이 주력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죠. 그래서 이런 공정 단순화는 이제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뭐 모든 제조사가 특별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추구하는 것이어서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뭐 당초 기대가 컸으니까 좀 약간 실망도 좀 컸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가 팩토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왜 그렇습니까? 테슬라는 본인들이 전기 자동차 회사니까 전력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산 몇 대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전력량으로 보통 표시하는 이제 저 거죠. 배터리 생산할 때 그 회사가 배터리를 몇 대를 만들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배터리에 담아낼 수 있는 전력량을 연간 얼마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력 단위 쓸 때 많이 쓰는 게 킬로와트 쓰고, 예. 그 위에 이제 보통 메가와트, 메가와트를 예.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와트 쓰잖아요. 기가와면 10억을 뜻하는 그렇죠. 거죠. 그 아마 더 나가면 나중에 테라와트 예. 또 뭐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가와트급의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기존의 공장보다 2배 정도 미국 공장보다 큰 규모로 짓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수많은 외부의 부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셈블리 플랜트라고 하죠. 그냥 조립 공장입니다. 예. 근데 테슬라는 그 조립 공장이긴 한데 그 수없이 들어오는 부품을 직접 어지간하면 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물류 비용이 다 세이브가 되겠죠. 수직 통합형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계획이고, 이 얘기는 되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한테는 큰 인사이트를 줬죠. 왜냐하면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을 줄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거를 공장 안에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에 버렸던 방식을 다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 전기차는 생산 공정을 완전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테슬라가 뭐 반값 전기차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출시될 모델의 생산 비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겠다, 이런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 기아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전에 여기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포드의 CEO 짐 팔리가 예.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25,000달러, 즉 3만 달러 내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뭐 초중반대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소나타 정도 많이 사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급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된다. 왜냐하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이 고지에 먼저 오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결국 현재로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저가형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니까. 50%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비용 절감을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이제 저가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근에 토요타가 흥미로운 평가를 하나 했어요. 그 테슬라 모델 Y를 가져다가 토요타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다 뜯어 본 거예요. 예. 뜯어봤더니 야 이게 테슬라의 전기차 플랫폼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를 내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우리가 뜯어봤더니 예술 작품이긴 한데 우리의 전문 기술로 계산해 보니 추가로 한 100kg 정도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면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 가격 낮추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는 아직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도요타가 네. 가세할 경우에는 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어요. 그렇죠. 뭐 이미 GM하고 현대기아차, 폭스바겐이 전기차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면 도요타는 이제 후발주자 입장일 텐데 도요타가 2030년까지 전체 포션에서 한 35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쏟아내겠다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여기에 예. 쏟아붓는 돈이 뭐 78조 원입니다. 네, 막대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돈으로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가지고 시장의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른바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올 상반기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기차 시장 전망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시장 전체가 예, 안 예. 좋잖아요. 예. 전기차도 자동차 시장 따라갑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뒤에 말은 똑같잖아요. 자동차니까. 그래서 금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열세가 있고 올해 자동차 연구원도 상반기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 한 8,15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기차가 1,200만 대 예. 연간으로 보는데 아마 상반기는 좀 안 좋을 거고 이 1,200만 대를 대부분 하반기에 가서야 조금 회복하고 만회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배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ESS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이 더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곳은 이제 저장용 ESS가 예. 필요한 거고 자동차에는 수송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수송용에 좀 많이 주력하는 것이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필요한 저장용이나 수송용도 둘 다 똑같이 가격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고가의 성능 좋은 MCN 계열의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중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LFP를 주력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확장성이 지금 빨리 가느냐를 봤더니 중국 쪽의 배터리가 더 빨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압력 때문에. 가격이 더 큰 네.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소재 다양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반고체 배터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고체로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외에 뭐 일부 지역에서는 소재 자체를 리튬에서 조금 떨어진 아예 없는 뭐 반환금 계열에 좀 간다든가 이런 소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은 조금 뭔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네요. 네네. 자, 그다음에 유럽판 IRA라고 하는 이 핵심 원자재법, 뭐 CRMA라는 것이 오늘 14일 발표된 예정인데 네네. 이 법안 내에 폐배터리 활용 방안이 담길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국내 폐배터리 경쟁력은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우리도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미 기술력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뭐 IRA 할 때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공급망을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데 원자재를 네. 중국이 공급망을 다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사용했던 배터리에서 다시 소재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중국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일단 처음에 새 소재를 중국에서 받으면 그 다음에는 추출해가지고 공급망에서 조금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고 가는 거죠. 네, 아무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 권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